자, 책의 페이지는 349페이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의한 기말의 부채와 기말의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기초의 자산과 기말의 자산, 기초의 부채, 총수익, 총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일단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 기초의 자산이 있습니다. 기초의 자산이 얼마 있어요? 기초의 자산이 60만 원. 있는 거 다 적어 볼게요. 또 뭐 있나요? 기말의 자산 나와 있네요. 기말의 자산 얼마 있어요? 기말의 자산은 80만 원 있어요. 80만 원. 다음 또 나와 있는 게 기초의 부채가 있어요. 기초의 부채 얼마예요? 20만 원 나와 있어요. 20만 원. 그러고 총수익 총비용 나와 있네요. 그럼 기초의 자본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기초의 자본 얼마예요? 기초의 자본은 40만 원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의 자본은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묻는 거 기말의 뭐와 부채와 기말의 뭐를 자본이 얼마인지 구해내는 문제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넘어갈 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순이익이 발생했냐 혹은 순손실이 발생했느냐 보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순이익이에요, 순손실이에요? 순이익 맞습니까? 총수익이 90만 원, 총비용이 70만 원, 90만 원 벌어서 70만 원 썼다는 얘기예요.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20만 원. 순이익이 20만 원이면 기말 자본 얼마 된다? 기말 자본은 자본이 증가해서 60만 원 되겠죠. 그럼 기말의 부채는 얼마? 20만 원 되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의 부채와 기말의 자본, 기말의 부채는 얼마 나온다고요? 20만 원. 기말 자본 얼마? 60만 원. 20만 원과 60만 원.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 2번. 됐어요? 자, 두 번째. 다음 중에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업명, 금액 단위, 보고 통화, 회계 기간.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회계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회계 연도도 있지만 일정 시점이 나와요, 시점. 언젠지. 회계 기간이란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회계 기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표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기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점이 들어가요. 일정 시점. 자, 세 번째. 다음 계정 과목들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나왔습니다. 자, 가지급금 134번, 미지급금 253번, 선수금 259번, 외상매입금 251번이에요.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1번은 100번대고 나머지 다 200번대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의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외상매출금 계정 보는 겁니까?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자, T자 계정 하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항상 어느 변이 많아요? 차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은 어느 변에? 차변에 기초잔액 얼마만큼이 500만 원만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단위.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은 상품을 매출하고 뭐 했다?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300만 원만큼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럼 외상매출 계정에 어느 변에 들어옵니까? 차변에 얼마만큼? 1,300만 원만큼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가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이 있습니다. 기초잔액이 차변에 있으면 기말잔액이 어느 번 온다고요? 대변 오겠죠. 얼마만큼? 300만 원만큼. 자, 단기에 외상매출금을 받을 엄으로 대체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1,000만 원. 외상매출금을 받을 엄으로 대체했다는 얘기는 외상매출금을 뭘로 받았다고요? 엄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받을 엄으로. 대체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엄을 외상으로 매출하다는 말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외상매출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얼마만큼? 1,000만 원만큼 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항상 회계에서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차변 얼마 나온다? 1,800만 원. 대변 얼마 나옵니까?
1,300만 원. 차익이 얼마 발생해요? 500만 원. 이 500만 원이 뭐라고요? 회수했는 금액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입니다. 결산 결과 단기순이익 50만 원이 발생했으나 기말 정리 상황이 다음과 같이 누락됐다. 수정 후에 단기순이익 얼마나 물었습니다. 수정 후란 얘기는 이 분계를 다 대입하고 난 뒤에 단기순이익 얼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자, 해봅시다.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을 계산하지 않았다. 분계해주면 되겠네. 자, 임대료 미수분이 있습니다. 차별 뭐라 분계한다고요? 차별의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얼마? 5만 원. 대별 뭐라 분계해요? 임대료에 대한 미수 수익이랬으니까 대별의 임대료라는 수익이 5만 원만큼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만 원을 계산하지 않았다.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줄 게 있다는 얘기죠. 차입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만큼? 만 원만큼. 발생했는데 이걸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러면 얼마만큼? 만 원만큼. 분계했을 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죠. 그래서 미수는 자산이고 미지급은 부채예요. 빼버려요. 빼버리면 결국 뭐가 남았냐? 이자 비용이 남았죠. 이자 비용은 단기 순이익에서 뭐 된다? 마이너스 되겠지. 비용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수익이 증가한 거죠. 수익이 발생한 거죠. 단기 순이익 뭐 한다? 플러스. 플러스 5만 얼마? 5만 원. 마이너스 얼마? 만 원. 50만 원에서 5만 원 더하고 만 원 빼면 얼마 나옵니까? 54만 원. 정답 몇 번? 4번 되겠지. 4번. 되겠습니까?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6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예산한 것은 묻습니다.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매출 원가 있고요. 총 매출액, 총 매입액, 매출 애누리, 매입 할인, 기말 상품 재고액 있습니다. 일단 매출 원가가 우리가 상품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No.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순매입액 필요해요. 순매입액. 순매입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매입액은 여기서 총 매입액 얼마에서? 55만 원.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 얼마 있습니까? 5만 원을 빼면 순매입액 얼마 나와요? 50만 원이 순매입액이라는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뭐가 하면 매출 원가 바로 구하시면 돼요. 매출 원가 공식이 뭡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알아요 몰라요? 요거 구하는 문제잖아. 기초상품 재고액. 몰라요.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얼마? 5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12만 원을 빼주면 매출 원가는 얼마 나온다고요? 54만 원 나온다고. 얘가 54만 원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뭐와 플러스 넘버와 넘어가면 플러스 되는 거 맞죠? 넘어가면 얼마 된다고요? 66만 원 되는 거 맞나요? 기초가 얼마 있어야 돼요? 16만 원 했으면 되겠죠. 16만 원. 근데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 나온다고요? 16만 원. 정답 몇 번? 2번이 되더란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진 않죠?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나오면 문제 풀 줄 아셔야 돼요. 워낙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처분 관련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맞습니다. 자, 일단 차를 파는 거니까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차를 판 거 맞습니까? 자, 매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대변에 뭘 팔았다고요? 차량 운반구를 팔았어요. 차량 운반구에 처음에 취득가액이 얼마짜리? 2,500만 원짜리. 대변에 차량 운반구 2,500만 나갑니다. 차량 운반구를 팔아버리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뭐가 필요 없다고요? 오케이. 감가상각 누계가 필요 없어요. 차배 감가상각 누계 얼마? 1,400만 원. 1,4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계속 해오던 문제예요. 차량 운반구가 얼마짜리인데? 2,5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잖아요. 이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야. 맞습니까? 떨어졌으면 실제 현재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요? 1,100만 원짜리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장부가라고 부르는 그랬죠. 장부가에 1,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매각할 때는 1,000만 원 매각했습니다. 1,000만 원에.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매각 팔았다는 얘기예요. 처분 이익이에요, 손실이요. 처분 손실 맞습니까?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1뿔뿔. 되겠어요? 그러면 차별에 뭐가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발생한다? 100만 원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매각 대금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인데 전액 외상입니다. 뭐로 처리합니까? 미수금 처리, 미수금. 그래서 1,000만 원. 분개하고 난 뒤에 합계해 보시면 차별 합계금액 2,500만 원, 대별 합계금액 2,500만 원 나오죠. 오케이. 자, 물어봅시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2,500만 원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 차량의 장부가액 얼마라고요?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두 번째. 매각 대금 1,000만 원의 처리 계정은 미수금입니다. 맞죠, 그죠? 미수금 처리하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은 이전에 비용 처리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 분개할 때 차별의 감가상각비, 대별의 감가상각 누계액 분개했으니까 비용 처리는 거 맞고요. 이 차량을 매각으로 해서 10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 맞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과 같은 비유동사산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구축물 뭐에 대한 내용?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은 보호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맞죠? 정답 틀린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판매 목적의 자산이 아닙니다. 판매 목적의 자산은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잘못된 것은 2번이다. 물리적 형체가 있고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 맞습니다. 아홉 번째. 다음 중에 재고산의 매입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산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 더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몇 번? 4번.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뭐 하는 거예요? 차감한 항목이죠. 빼는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이나 매입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나 매입할 때 들어가는 물건 내리는 하용료나 다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매입 할인은 빼는 항목이에요. 빼는 항목.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는 만 원이며 기초에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으며 단기에 발생돼 손익계산에 계상된 보험료가 4만 원일 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일단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요. 보험료가 작년에 미지급된 게 얼마 있다고요? 만 원에 있대요. 그런데 단기에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4만 원이래요. 그러면 작년에 미지급된 게 있으면 원래 돈 더 적었겠죠. 그러면 단기에는 얼마를 지급했을까요? 자, 이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이거 보면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이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산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라는 얘기는 원래 거네. 단기에 미지급 보험료가 얼마 있다고요? 만 원이 있다는 얘기니까 단기에 만 원 안 준 거야. 4만 원을 줘야 되는데 만 원 안 줬으니까 지급하는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3만 원이네요. 답은 3번 맞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3번 맞아요. 11번째. 다음 중에 자본금 계정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 어느 변화요? 대별. 기중에 현금 500만 원 추가 출자하면 어느 변의 자본금 와요? 대별의 자본금. 결산 시 인출금을 정리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 맞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우리가 기말 결산 시 단기 순이익 30만 원을 자본금에 대체하면 자본금은 증가하죠.
이 문제가 11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돈을 뭐 한다? 기초의 자본. 자본은 원래 어느 변에 있다? 대변에 있죠. 자본이 자 보시면 재무상태표 보면 차별 뭐 있다고요? 자산. 대변 뭐였어요? 부채와 자본이 있잖아. 자본은 어느 변에 있다고요? 대변에 있다고. 그 기초자본 당연히 대변에 있겠죠. 여기서 플러스 추가로 출자했는 금액도 당연히 어느 변호입니까? 대변호겠죠. 플러스 단기에 순이익이 발생한 것도 당연히 어느 변호인다고요? 대변호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뭐 한 거? 기중에 인출해간 돈은 회사 또는 자본이 줄어드니까 차별호겠죠. 그러고 나면 뭐 나온다고요? 기말에 뭐 나온다? 자본을 구할 수 있다. 이걸 하나의 공식이라고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12번째.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비용이면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 나와야겠죠. 그럼 1번, 3번 수익이니까 아니네. 맞습니까? 이연이란 것은 뭐라고요?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 내년 거. 내년 거를 결국은 비용이라는 얘기는 먼저 준 거네요. 맞습니까?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선급 비용. 비용의 이연이 뭐냐? 수익이 이연이 뭐냐? 비용의 발생이 뭐냐? 수익의 발생이 뭐냐?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번째. 다음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물었습니다. 차변의 차살의 증가와 대변의 차살의 감소. 거래처 경조사비로 뭐 나옵니까? 접대비, 비용 나옵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보통 예금 출자에서 영업을 개시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본금 나오죠? 맞습니까?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의 보통예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해서 차변 비품이고 대부분 뭐 온다고요? 미지급금이죠. 맞습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휴대폰 연락이 자주 오신 분들은 무음 좀 부탁드릴게요. 자, 14번째입니다. 다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기말 현재 미국 카이사의 외상 매출금 $1,000에 대해서 외화를 평가합니다. 매출 시의 환율이 얼마입니까? 1,300원 됐습니까? 매출 시 환율이 1,300이라는 얘기는 1,300원 곱하기 몇 불? $1,000면 얼마란 얘기예요? 130만 원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이 금액이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이 환율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율이 기말 결산 시의 환율은 얼마라고요? 1달러는 1,000원 하는 거야. 1,000원 곱하기 1,000불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외상 매출금이 언제 당시에 기말 결산 시에 가니까 100만 원으로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럼 내가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이 130만 원 있다가 100만 원 돼 버렸으니까 뭐가 감소했다? 외상 매출금이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얘는 가만히 있다가 돈 환율이 떨어지면서 내가 손해 본 거죠. 맞습니까? 기말결산 시 이 돈을 뭐라 부른다? 외화. 오케이. 환산 손실이라고 그래요. 외화 환산 손실.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돈을 적게 받았어. 기중에. 그때는 뭘 한다? 외환차손이라 얘기해요. 기말 결산시기 때문에 한다? 외화 환산 손실을 얘기합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전산회계 문제에서는 외화에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번째, 다음 중에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합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포함해서 회계 처리했을 경우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오른 것을 나왔습니다. 원래 이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합비는 기타의 대손상합비라 해서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셔야 되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란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든 대신에 단기 순이익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번. 어디에 비용을 처리하는지 비용을 처리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단기 순이익은 똑같은데 영업의 비용을 처리할 거를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했으니까 영업 손익에는 당연히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시지가 바뀐 거 보셨습니까?
공시지가가 이제 얼마예요? 1.75%에서 0.5%가 올라간 빅스텝이 발동되면서 이제 2.25%입니다. 오늘부터. 2.25%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은행에 빌리면 내가 줘야 될 이자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빚이 많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왜 올린다? 물가가 폭등하고 외국 환율 같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달러당 환율이 1,300을 넘어간 상태예요. 1,300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 피부로 못 느끼죠, 우리는. 왜?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근데 뭐가 열리기 시작하면, 해외여행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여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증가하겠죠. 가만히 날수록. 왜냐하면 팔 때는 환율이 1,200에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으로 올라갔으면 돈 받을 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뭐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수입하고 나서 돈을 결제해 줘야 되는데 결제해 주려니까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100만 원 주면 끝났는데 이제는 13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왜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 중에 하나 같아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돈 씀씀이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자, 페이지 354페이지 7월 26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 돕기 위해서 송파구청에 현금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표 여러분들 붕괴하는 거 있으니까 붕괴한 거 열어놓으시고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6일 날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라 붕괴된 거 확인하시고요. 차압에 뭐 됐다고요? 기부금이라 돼 있죠, 그죠? 기부금 10만 원이라 돼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날짜 8월 8일자로 나와서 8월 8일자. 자, 여러분들은 E에서 C 한번 눌러서 방향 키로 이동해서 8월 8일자. 상품 200만 원을 진화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진화 상사 발행 약속은 받고 판매 시 발송한 운송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일단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뭘 한다고요? 상품 매출이 되겠죠. 대변 상품 매출 얼마? 200만 원 매출했습니다. 200만 원 매출하고 뭐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금액은 200만 원. 그럼 매출 시 운임 5만 원만큼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다 했습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 뭐 한다고요? 운반비 5만 원 되겠죠. 자, 주의하실 점은 누구 거래처? 받으러에 진화상사랍니까? 진화상사가 들어가 있어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날짜 9월 30일자 갑니다. 9월 30일. 내용 보시면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에 관련돼서 9월 30일 잔금 90만 원을 보통인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계약금 10만 원은 계약일인 9월 1일에 지급하고 선거 비용으로 해결했다고 했어요. 광고한 거 맞습니까? 자, 광고를 했으니까 차별 뭐라고 분개할까요? 광고했으니까 광고 선전비 하시면 되겠죠. 차별의 광고 선전비. 총 얼마 준 거예요? 총 100만 원 지급한 건 100만 원. 근데 오늘 지급한 돈 얼마 줬다고요? 90만 원은 뭐 줬어요? 보통 예금으로 계좌 이체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는 금액이 얼마예요? 90만 원이고요. 90만 원 지급했고 10만 원만큼은 뭐 한 거예요? 먼저 지급한 거 맞습니까? 먼저 지급할 때 뭐로 처리했다고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럼 차별에 있던 선급 비용을 대변에 와서 선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혹시 9월 1일자 확인해 보신 분? 손. 오케이. 선급 비용에 거래처 있던가요? 있었어요? 자, 9월 1일자에 선급 비용이 누구요? 한일 광고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얘도 거래처 넣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시죠? 9월 1일날 그러니까 무슨 날짜가 하나 나와 있으면 그 날짜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찾아봐서 만약에 얘가 거래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거래처를 넣어주는 게 원래 오리지널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날짜 넘어갑니다. 10월 21일자. 10월 21일 거래처 세종스타일의 외성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했다. 현금 회수했으니까 차압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현금. 입금표 보세요. 얼마예요? 300만원. 차압에 현금 300만원. 뭘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겁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300만 원만큼 회수했어요. 뭐 거래처가 누구를 세종스타일. 외상 매출금은 동그라미 세종스타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날짜 11월 20일자 나옵니다. 이렇게 전산회계 시험은 날짜를 7날래 8날래 온 동네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분개하시는 버릇 들으셔야 됩니다. 11월 20일 신입사원에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발급받았다. 비용 처리할 거 되었습니다. 차압에 뭐로 처리합니까? 소모품비 처리하셔야겠죠. 차압에 소모품비 전표 보니까 금액 얼마? 15만 3천원. 자, 뭐로 결제했어요? 카드 결제했죠. 더 얼마 한다고요? 미지급금 금액은 15만 3천원. 무슨 카드예요? BC카드. 이 미지급금은 BC카드라고 들어가 있어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다음 날짜 11월 21일자입니다. 11월 21일 안양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5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매출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만 원 배서 양도하였다. 자, 일단 외상매입금 갚아준 거죠. 차압에 뭐가 온다고요? 외상매입금 얼마 갚아준다? 350만 원을 갚아주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처에서 받아두었던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받으러미 감소하는 겁니다. 대변에 받으러미 얼마만큼? 35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입력했는 거 잘 봐요. 입력했는 거 봐요. 외상매입금은 누구 거에서 주기 위해서? 안양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받으러면 누가 받은 거? 호수상사 맞습니까? 호수상사에서 받아 지급했던 받았던 어음을 배서해서 양도한 겁니다. 거래처가 정확하게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거래처를 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수하면 뒤에 또 실수합니다. 계속 반복 실수를 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음 날짜 며칠? 11월 27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800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에 200만 원을 안동상사에 7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자계수수로 지급받았습니다. 차를 팔았죠. 맞나요? 차를 팔면 대변 뭐라 분개해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분개하는 거 보고 있습니까?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예요? 800만 원짜리. 대변 차량 운반구 800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 있죠. 얘 몇 번이에요? 얘는 209번 와야 돼요. 그죠? 왜 얘가 209번 와요?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거든. 맞죠? 이제 아시죠? 워낙 계속 얘기하니까 나 틀리면 무릎 뜯을 수도 있어요. 자, 금액 얼마 있다고요? 200만 원. 그렇다면 이제 지겨울 때도 했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 800만 원짜리. 구입 시의 가격은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에 있다는 것은 200만 원 차감적 평가가 이제 감가상각 누계에 있다. 이만 가치가 떨어진 거야. 200만 원 떨어서 실제적인 장부가액은 얼마나 본다고요? 600만 원. 6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얘를 6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한 거? 700만 원에 매각한 거예요. 700만 원에 매각했어요. 팔았으면 손해 본 거, 이익 본 거. 처분 이익 얼마? 100만 원 맞습니까? 그럼 유형산 처분 이익은 어느 변에? 대변에 오겠죠. 수익이니까. 대변에 유형산 처분 이익 얼마 온다고요? 100만 원 오겠죠. 대금은 뭘로 받습니까?
자기합수 받았으니까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받은 금액 얼마? 700만 원 받았으니까 700만 원 받았겠죠. 차변도 900, 대변도 900. 되겠어요? 한 번 딱 하고 나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려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 한 번을 자꾸 생각해서 본인이 풀 줄 아셔야 돼요. 다음 날짜 며칠? 12월 17일자 12월 17일.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황수건설의 주식 100주 액면 2만원짜리를 한 주당 18,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의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주식을 사면 뭐라고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러죠. 몇 주 산 거예요? 100주. 액면은 필요 없죠? 액면 필요 없고 100주를 한 장당 얼마씩에 18,000원씩에 매입한 거예요. 이거 계산 못하면 멍청이죠. 그죠? 100주 곱하기 18,000원 얼마예요? 180만원. 이 계산 못하면 멍청이 맞아요. 자, 차별 뭐라 본 게요? 단기 매매 증권. 차별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80만원. 이게 끝이 아니야. 뭐 준 거 있어요? 수수료 지급했잖아요. 수수료 비용 들어가야겠죠? 수수료 비용 얼마예요? 10만원. 대변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190만원. 되었나요? 그런데 이 분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가 중요하다? 이 수수료 비용. 몇 번이에요? 984번. 900번대가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죠. 맞습니까? 얘로 무조건 해야지 정답이에요. 딴 거 들으면 땡. 알죠? 넘어갑니다. 8월 20일. 장정문고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수착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면 8월 20일자를 수정할 때는 뭐가 아니고 외상 매출금 아니야. 얘가 아니고 뭘로 수정하면 돼요?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뭘로 오신다고요? 선수금으로 수정하시면 땡 끝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며칠? 11월 4일. 서울 상사로부터 30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 보통액에 이체했으나 담당 직원은 선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자는 분계를 할 때 수정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차별에 상품이 얼마 되어 있어요? 상품을 얼마로 수정하면 된다고요? 300만 원 수정하면 되겠죠. 차별에 상품을 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대별에 선급금이 얼마 있고요? 30만 원. 대별에 선급금을 30만 원 처리하고요. 나머지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에서 얼마? 270만 원이라고 이렇게 수정 분계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주의하실 점은 하면서 뭐는 거래처, 선급금은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서울 컴퓨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6번에서 자 1번, 2번, 3번이 수동결산 맞습니까? 1, 2, 3번이 수동결산이고 마지막 4번은 그냥 금액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금액은 계산해야 돼요 또. 맞습니까? 자,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기말 현재 현가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판명하다 했습니다. 현가부족이 어느 변에 있던가요? 차변에 있던가요? 에? 확인했어요.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는 거 확인하고 회계처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5만 원 있으니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대변에 뭐가 없어져라? 현금 가부족이 없어져라. 대변 현금 가부족 얼마? 5만 원. 차변 뭘로 처리할까요? 자, 인출금을 처리하시면 뭐합니다.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원래 인출금을 처리하면 또 인출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말이 없으니까 인출금 하시면 돼요. 자본금에도 틀린 거 아닙니다. 인출금 혹은 자본금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환율 계산한 문제가 꽤 나오는데, 자, 미국 ABC 테크입니까? 그룹에서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만 원, 만불입니다. 결산이 현재의 환율은 얼마입니까? 1,200원이니까 얼마 된 거예요? 1,200만 원 된 거 맞습니까? 무슨 말 하면 외상 매출금이 1,150만 원 있었는데 환율이 1,200원 올라서 1,20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증가한 거. 차별의 외상 매출금이 증가합니다. 얼마 증가합니까? 50만 원. 자, 이 계산하는 거 혹시 모르겠으면 얘기해 주세요. 1,200원 곱하기 만불이니까 1,20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면 가격이 올라간 거죠.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죠. 맞습니까? 얘를 뭐 한다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요. 이익. 환산했는데 돈이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이. 주의할 점은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 거래처를 안 넣으면 감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요번 회차가 좀 어렵습니다. 91회가 제가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치른 보험료 지급분 중에서 미경과분이 20만 원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만 하면 단계의 보험료가 아니란 얘기죠. 어느 변에 대변에 보험료에서 빼줘라. 얼만큼? 20만 원만큼. 왜 빼는데요? 내년 건데 먼저 지급한 거야. 그래서 차별의 선급 비용에서 얼마? 2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지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감가상각하는 거 봅시다. 내용연수 몇 년분해? 5년분해. 내용연수 5년분해. 취득원가 얼마?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얼마?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400만 원. 빼주면 1,600만 원 떨어진 겁니까? 1,600만 원 나누기 5년. 얼마 나와요? 320만 원 맞나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320만 원 정각상하는 거죠.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어느 자리에서 차량 운반국에 가서 얼마? 320만 원 입력하시고 F3 전부 추가하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7번. 1번에 몇 번? 1번에 얼마? 1,650만 원. 이해 없으십니까? 1,650만 원. 자, 2번. 상품 매출 1월부터 3월까지 상품 매출 얼마인가? 얼마? 1억 176만 원 맞습니까? 1억 176만 원. 세 번째. 4월에서 6월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되시겠습니까? 자, 내가 풀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연습하시면 시험 치기 전에 편안하게 다음 주에 시험 치네. 그냥 뭐 연습 수업 시간에 살짝 연습하면 되지 뭐 시험 친다고 열심히 연습하니 이런 생각이 들으시도록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뒤에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루에 모르는 거 하나씩만 알고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잠깐 컷 하겠습니다.